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용초사 제11기 6차 워크샵입니다. 오늘은 27일 토요일은 소화관, 28일은 일요일 갑상선 초음파 FN이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월 31일은 경동맥 초음파 수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무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습 위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오늘 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수요일 날 경동맥 초음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실습도 하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경동맥 초음파 강의 이어서 소화관 초음파 강의하고 또 여기 이금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금호 선생님은 소화관 초음파 아주 강의도 잘하시고 또 실습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금호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소화관 초음파도 한번 같이 본인이 모델도 대주시고 또 가르치다 하시고, 이거 완전히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우리 임상에서는 참 굉장히 유용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첫째는 왜 도움이 되느냐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 이런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는 검사가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가 초음파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보급용이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기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동맥 초음파는 뭐 보급용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게 되었습니다. 보험 수가가 이 지난해 우리가 이제 건정심하고 심평원하고 또 우리 의사 단체하고 보험 수가를 결정했거든요. 보험 수가가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초음파 전면 보험화가 되면 우리 의사들한테는 굉장한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일이 쉽고 돈이 많이 버는 일이 좋지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열심히 배워놓으시고 또 환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초음파와 달리 경동맥처럼 뭐 엠피어도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누우셔가지고 목에 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타틴이나 고지 먹는 환자나 당뇨약 먹는 환자, 고혈압형 환자들이 약을 계속 먹도록 하는데 굉장히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지요. 뭔가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 먹으라 하면 환자들이 처음에 먹다가 안 먹지만도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를 해가 자 보세요. 당신 IMT가 증가되어 있고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고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적 증거를 대고 약을 먹으라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약을 잘 먹고 또 검사하고 난 뒤에 뭐 6개월이나 1년에 팔로우를 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의 첫 번째 이 책을 보시면 포인트죠.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보는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IMT,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고, 요거는 이제 아세로스크로시스를 대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레이크입니다. 혈관의 염증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먹는 목적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혈관 내피세포의 인플레메이션을
리덕션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크 있는 환자에는 그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더라도 스타틴을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노시스죠.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혈류로 피가 적게 가는 거죠. 요 세 가지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이 아나토미가 있습니다. 혈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A가 아올테 같이입니다. 여기에서 혈관이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은 조금 틀립니다. 왼쪽은 여기에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나오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올라와서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이 갈라지죠. 익스터널 갈라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익스터널, 인터널이 조금 오해를 합니다. 이제 익스터널이 내측에 있고 인터널이 외측에 있습니다. 익스터널은 머리 바깥으로 가는 혈류인데 요거는 바이프리케이션에서 내측에서 바이프리케이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험이 초파는 이상하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바깥에 되고 인터널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익스터널 인터널 가서 분재하는 위치가 익스터널 인터널이 아니고 서플라이 하는 부분이 익스터널이고 인터널 뜻이죠. 예. 그래서 익스터널이 나와가지고 내측으로 나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인터널은 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버테브라 아트리가 나오는 데가 틀립니다. 랩터 쪽은 어디서나 랩터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에서 LSC가 랩터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입니다. 나와서 버테브라 아트리 나오고 라이트 쪽은 보시면 여기가 브라키오샤팔리가 아트리에서 이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로 분지해가지고 거기에서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에서 버테브라 아트리 나옵니다. 그 버테브라 아트리가 만나가 바질라 아트리가 윌리 서클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아나토미가 됩니다. 다음이 혈관의 직경 평균치인데 이거는 뭐 별로 에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IMT인데 IMT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죠. 그 인티마 미디아를 시크니스인데 왜 IMT로 지느냐면 우리 혈관의 동맥을 이 초음파로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후백의 고에코가 보이죠. 후백의 고에코는 혈관 내강하고 엔도세리움하고 갱계면 에코죠. 그 밑에 이제 저 에코가 이제 인티마 미디아 합쳤는 에코입니다. 그 다음 바깥의 고에코가 어드밴티디아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서 인티마 미디아를 구분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티마에서 우리 소화관백처럼 그 경계면에 고에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티마 미디아 합쳐가지고 IM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측정은 어디에서 하면 총경동맥 후백에서 측정합니다. 청년들 그렇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에서인데 안테리어 월, 포스테리어 월에서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안테리어 월은 그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긴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MT 자, 혈관이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CCA죠. CCA고 여기 ICA, ECA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인데 요렇게 이제 여기에 니어월이라고 하고 이쪽은 파월이라고 합니다. 파월에서 재는데 파월에서 니어월의 혈관이 잘 보이는 파월에서 여기에서까지 재는 거죠. 여기가 안 보이는 그렇죠. 여기 잘 보이는 데서 재는 잘 안 보이는 데 여기서 재는 거죠. 여기에서는 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백이 잘 보이는 니어월이 잘 보이는 부위 하월에서 재게 됩니다. 하월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 여기에서는 측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어월에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파월에서 재게 되죠. 그래서 INT도 맥시멀 INT가 있고 민 INT가 있고 그렇습니다. 맥시멀은 제일 두꺼운 부분에 재는 게 맥시멀 INT고 이제 민 INT라는 INT를 쭉 평균 계측해가 요새는 오토 캘큘레이션이 있거든요. 요새 얘기하는 그냥 오토 캘큘레이션 지절로 돼 가지고 이 평균 값을 딱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이 INT를 갖다가 특정한 지에 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맥시멀 INT라는 지고 여기가 보통 INT를 재는 것은 바이프리케이션에서 1cm 범위 내에서 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하프 쪽이죠. 이렇게 재는 데. 어떤 데는 어떤 병원에서는 그 재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재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두꺼운 부분에 재는 병원도 있고 또는 어떤 병원에는 여기에서 바이프리케이션에서 특정한 부위를 재락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맥시멀 INT를 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또 병원에는 콤먼 카로티드만 재는 게 아니고 바이프리케이션에도 재고 IC에도 재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재는 데도 있는데 보통 뭐 그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INT의 평균치인데 여기 보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죠. 뭐 이렇게 에어를 피는데 간단하게 에어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대 같으면 50이니까 점을 붙여가 0.5 해가 플러스 0.1을 더합니다. 그러면 30대는 0.3이니까 0.5, 40대는 0.4니까 거기에 0.1을 더하면 0.6, 50대는 0.7, 60대는 0.8, 70대는 0.9 해가 이제 포존 편차를 3, 4, 50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60대는 플러스 70대 플러스 마이너스 0.2 포존 편차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보통은 1mm 이상으로 증가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1mm 이상 되면 INT가 중과되었다. 그렇게 보통 뭐 50대부터 측정하지 30, 40대가 INT 측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상경합판이라 하죠. 브레이크 적상경합판인데 브레이크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의 정의. 브레이크는 요 밑에 보시면 혈관 내강으로 1.5mm 이상 또는 IMT의 50% 이상 명확한 윤기성 병변이죠. 그렇게 정의가 여기 이제 돌출했는데 요 돌출이 1.5mm 이상이거나 또는 돌출해 있는 것이 INT, 요 INT죠. 요 INT의 50% 이상 돌출. 50% INT의 50% 이상의 이제 돌출을 하는 거죠. 이거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사실 이것은 아세로스크레시스의 지표가 되고 이거는 브레이크는 조금 CVA나 CVA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도 브레이크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세로 가끔 환자들 경동맥 보면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그거는 혈관의 엔도셀림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자가 좀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이 아세로스크는 전체적으로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데 이런 브레이크는 혈관벽의 인플레이션하고 관계됩니다. 가끔 우리 환자들이 CVA나 서던 데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경북대 선배님 중에 몇 분이 그러시는데 서던 데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테니스도 잘 치고 등산도 준비하시고 건강검진 해가지고 늘 아무런 이상도 없고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마이카드 임파크가 생기고 또는 CVA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위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외래 환자들 보면 엔자이나나 마이카디얼 그 때문에 스텐트 2개씩 3개씩 박았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은 임파크로 잘 안 죽습니다. 대부분 하트페일리나 다른 병으로 죽지 마이카디얼 임파크로 잘 안. 왜냐하면 혈관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도 그 우회 혈류로 피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 안 죽죠. 안 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혈관에 그 코로너리 아터리에 프레이크가 생겨가지고 프레이크가 럽쳐되면서 큰 혈관에 피덩어리가 가가 막아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지요. 왜냐하면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없으니까 즉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생각하면 평소에 골골 쫓기는 사람이 오래오래 삽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시고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 병원에 올 때는 좀 겁나죠. 그래서 우리 내과 수의자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시고 아주 하신 분이 병원에 올 때는 조심해 가 봐야 된다. 중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보면 우리가 성상을 봐야 됩니다. 포면이 성상이 스무스하냐, 그 다음에 일레기로하냐, ulceration이 있느냐. 여기인데 ulceration은 여기 폭파해졌는 것이 2mm 이상을 ulceration. 그 이제 불규칙 0.4에서 1.9mm가 일레기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성상은 호모지니어스한다, 헤테로지니어스하느냐. 내부 에코와 저에코, 아이소 에코, 고에코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의 병리는 균질한 저에코냐, 균질한 고에코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균질한 고에코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고에코는 별로 겁이 안 나죠. 왜냐하면 특히 섀도를 동반한 고에코 브레이크들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저에코죠. 다음 뒷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브레이크의 분류가 뒷면 브레이크의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가 이거는 별로 논문 쓰는 사람들은 많이 원래 분류를 좋아하죠. 타입 1, 2, 3, 4 이렇게 분류합니다. 잘 임상에서는 별로 안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불안전한 브레이크, unstable 브레이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브레이크 내 신생혈관이나 출혈이나 궤양이 있는 게 unstable. 특히 이제 위험한 브레이크는 제에코 브레이크나 궤양 ulceration은 브레이크 위험한 브레이크죠. 그 제에코 브레이크, ulcer 있는 브레이크 이런 것이 이제 브레이크가 위험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환자들을 이제 경과를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제에코 브레이크가 보이다가 제에코 브레이크가 보이고 조금 경과를 스타틴 쓰고 경과를 보면 이렇게 캡슐을 만들죠. 여기는 내부는 제에코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이제 고에코 브레이크가 되고 고에코 브레이크 되고 이렇게 다음에는 고에코 브레이크의 섀도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보이는 수. 요거는 아주 좋은 경우죠. 브레이크 엔더슨 염증이 생기가 캡슐이 생기고 고에코 되고 섀도우를 되면 그거는 아주 좋은 경과를 밟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가 제에코 있거나 또는 ulceration 브레이크, ulcer가 있거나 ulceration이 있거나 또는 럽처돼 가지고 이렇게 플로팅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브로크는 위험한 브레이크죠. 네, 플로팅하는 브레이크는 위험한 브레이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가 일어날 TI나 가벼운 TI나 또는
CV 같은 거 올 수가 있습니다. 하긴 뭐 CV에도 조그만한 CV야 환자가 뭐 어지럽다는 정도로 끝나고 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MR 보면 이제 임파악이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브레인 MR에 임파악이 왔다 하는 걸 아는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레이클은 두께보다는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요 이제 두께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로 이렇게 메저먼트 해버리면 그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추적 초음파에 유용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노시스입니다.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파지티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파지티브 리모델링. 사람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만들었거든요. 혈관은 특히 다른 동물보다 인간이 혈관이 아주 잘 만들었다 합니다. 제 선배 중에서 삼성병원에 계신 혈관외과에 가장 계신 김영욱 선생님인데 안 그래도 동물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 인간이 참 혈관을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이렇게 정상의 혈관인데 여기 혈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세로스크로시스가 생기면 여기 아세로스크로시스 생기면 혈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세로스크로시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제 벌징하게 되죠. 여기로 벌징하게 되가 결과적으로 여기 마침되면 이 혈관벽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죠. 볼륨을 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파지티브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그러니까 어쨌든 혈관을 최대한 볼륨을 넓혀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때 우리 혈관이 이렇게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아세로스크로시스. 여기 보면 혈관이 엄청 좁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요 볼륨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혈관이 이쪽으로 늘어나가 밑으로 이쪽 반대쪽처럼 별로 이제 팽창돼 가지고 면역을 유지하려고 한 거죠. 루멘의 면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면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을 볼 때 엄청 좁아졌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세로스크로시스가 전주성으로 생기면 이제 이 스크로시스가 전주성으로 생겨버리면 어떻게 파지티브 리모델링 작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렇게 생겨버리면 아세로스크 양쪽에 뺑 돌아가면 생기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플레이크가 생기면 그러면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혈관의 협착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그림이 AB 있죠. 면적법을 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하고 혈관의 아세로스크로시스 부분이 A고 여기에 B가 누멘입니다. 그걸 A에서 B를 빼가 A로 나눈 법인데 이거는 별로 정확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파지티브 리모델링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직경 측정법입니다. 직경 측정법인데 스테노시스 평가에 직경을 측정하는 법이죠. 평가의 직경 측정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여기가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 C이고 여기 D라 하면 D라 하면 여기 이제 방법이 ECST 방법은 D에서 외경에서 C를 빼가 D로 나누는 방법. ECST 하는 건 유로피안 카로티드 뭐 심토마틱 트라이얼인가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1970년대에 그 초음파로 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뭡니까 그 NGO로 해가지고 NGO로 그 연구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스텐트나 엔도하테렉토미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당시에 엔도하테렉토미죠. 그 긁어내는 수술이 크라이테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디인데 그게 이제 외경에서 내경을 빼가 B를 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세트 하는 방법이 NASCET 나세트 방법은 여기 이제 트레이싱을 쭉 해가지고 정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인터널 카로티 끝까지 가가 괜찮은 부분에서 다이메타에서 E에서 C를 빼가 E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세트는 좁아진 부분에서 외경과 내경의 구애가 외경에서 내경을 빼고 외경으로 나누는 방법. 나세트 방법은 쭉 트레이싱 해가지고 괜찮은 부분에 내경에 좁아지는 내경에서 나누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점이 뭐냐면 그 ECST 방법은 재현성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C 다이메터는 측정하기 좋지만 D 다이메터는 측정자의 오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디까지가 외경이냐 하는 거는 주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세트 ECST보다는 나세트 방법이 더 재현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나세트 방법의 문제점은 혈관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안 가지 않나요?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데 초음파상은 평면이기 때문에 요 다이메터가 진짜 다이메터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혈관이 꼬부라져 버리면 이 다이메터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벨로시티 방법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벨로시티 방법은 혈류의 속도로 측정하는데 벨로시티 요거는 베르누이의 정리인가 뭐 저도 물리를 잘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너무 수학 물리를 못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가지고 3학년 때 이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전과인데 물리 수학을 하다 뭐해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도 고민하고 그래서 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아버님이 고액가해를 시켰어요. 수학 고액가해를 시켰어요.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그 경북고등학교 전직 수학 선생님인데 거기에 배우면 전부 다 서울대 간다 그런 전설이 있는 레전드가 있는 선생님이 한테 나를 그래서 특가들이 이제 일본 동경 6대학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경에 뭐 대학 수학 문제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내하고 이제 4명이 이제 선생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특가들이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 풀어라 하는 거를. 그래 내하고 4명 중에서 3명, 한 명은 20분 만에 풀었고 또 한 명은 30분, 또 한 명은 뭐 비싸요. 나는 그 1시간 내도 못 풀고 그런 게 잘 모르겠네.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딱 줬더니 뭘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때는 입맛을 다시들 열심히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경북고등학생인데 아주 뭐 엑셀 수학에 뭐 펄펄 나는 나는 수학에 지진하죠. 그래서 3번 떡가리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했죠. 도저히 가보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지도 잘 못하시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아버님이 내보고 야 니는 암만 봐도 이제 서울대 못 갔겠구나. 그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 갔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갈 사람이 그 쌤한테 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간 애들은 줄리아드 음대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강남에 반에 1등 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부형 보고 저한테 맡겨놓으면 스카이 대학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요래도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내 같은 학생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시험 문제 보고 뭐 몇 가지 그래 요렇게 해봐 뭐 이런 정도지 아주 내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줄 능력도 없고 가르쳐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세돌한테 바둑 초보자가 가가지고 이세돌한테 바둑 좀 배우겠습니까? 이세돌은 왜 하겠습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저 앞에 기운이 좀 가시죠. 똑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물리를 참 오했어요. 수학 물리를 오했어요.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스테노시스. 블라드 플로우가 이렇게 가면 요 좁아진 데는 혈류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여기서는 난류가 일어나는 거죠. 난류가 터부넌트 플로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류의 벨로시티가 올라가죠. 여기서 정상에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엄청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혈류가 이런 메가리가 없어져. 펄서스 파라도스죠. 파라도스. 이런 파가 생기는 거죠. 이걸 그래서 좁아진 혈관의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고 이제 스테노시스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보면 요 오른쪽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메타 있는데 우리가 혈관의 유속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혈관의 유속은 여기에 보면 1 정상 혈류 속도 평균치가 있는데 여기 내경동맥 PSV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죠.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게 65죠.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9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경동만 외우면 됩니다.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뭐 축월동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인 사람은 얼마가 되냐면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125가 어퍼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박스 보시면 다이메타 스테노시스 노멀은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125 엔더 다이솔 벨로시티가 40이야. 125, 40. 그 다음에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하고 IC의 B가 2.0이야.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렇게 뭐만 외우면 되느냐 125, 40, 2.5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은 50% 스테노시스까지는 벨로시티 변화가 없죠. 50% 이상 되면 이제 벨로시티가 올라갑니다. 70%에서는 어떻게 해요? 70% 해야 됩니다. 피크 시스 벨로시티가 230, 230. 그 다음에 엔더 다이소 벨로시티가 100되고 CC하고 ICB가 4.0입니다. 4.0. 그렇죠? 요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230, 100, 4.0. 그거예요. 그 중간은 이제 50에서 70 사이 되죠. 그렇게 돼. 그 더 이상 70은 더 이상 좁아지면 오히려 이제 벨로시티가 잘 버라이벌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막히면 전혀 벨로시티가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관의 벨로시티를 측정할 때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도플러에서 혈류의 벨로시티 측정할 때는 도플러에서 혈관의 벨로시티를 첫째는 혈관을
수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빼딱하게 해줘야 됩니다. 혈관을 이렇게 오블라이크, 혈관을 오블라이크 해야 혈류 속도가 잘 뜨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해버리면 혈관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혈류가 잘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는 샘플 볼륨이 이렇게 샘플 볼륨이 딱 들어옵니다. 샘플 볼륨을 딱 만들어 놓고 앵글을 이제 측정하는 앵글이 이렇게 혈관하고 패러를 되죠. 여기 이렇게 샘플 볼륨, 칼라 박스죠. 여기 샘플 볼륨이라고 하고 요거는 칼라 박스라고 합니다. 칼라 박스. 샘플 볼륨이고 샘플의 앵글의 반은 혈류에 이렇게 퍼펜디큘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는 여기 나온 그러면 여기 각이 나오는 거죠. 요 각 앵글이 생기는 거죠. 요 앵글이 중요합니다. 앵글이 생기죠. 그래서 요 혈관이 딱 해야만이 요 각이 좁아지는 거죠. 만약에 혈관이 수평이 되면 이거 왜 되겠어요? 앵글이 와이드해지죠. 앵글이 와이드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요거는 혈관의 수평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혈관이 뺐다 가면 여기 혈관에 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이 좁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의 주행을 비스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인하고 PRF를 적절하게 세팅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혈관을 측정할 때 혈류의 유속에 맞도록 PRF 그 스케일을 정해. 혈류의 속도가 빠른데 스케일을 범위를 좁게 버리면 엘레이징 이펙트가 혈류 색깔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반대로 혈류 속도가 느린데 스케일을 높게 해버리면 혈류가 잘 뜨지를 않아죠. 그렇게 벨로시티에 맞춰가지고 그 스케일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볼륨은 2에서 3mm 정도 하고 혈관의 중앙에다 위치하고 그 다음에 협착 시에는 혈류의 중앙 부분에 맞춰야 되죠. 혈관이 스테노시스 있을 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스테노시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혈류의 방향이 센터가 제일 빠른 게 아니고 이렇게 혈류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죠. 그렇게 혈류가 빠른 부분에다가 요거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컬러를 띄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 어느 부분이 혈류가 제일 빠르냐를 알 수, 그 부분에다 딱 계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연습해보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앵글이 중요하죠. 앵글을 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앵글의 40도에서 50도 보통 맞추는데 50도 보통 맞췄습니다. 앵글이 50도인데 60을 넘어버리면 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죠. 그렇게 진정한 속도가 안 되죠. 50도 전후에 앵글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맞춰야 될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판독 예시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예시문이 있는데 예시문이 이게 제 그림이고 왼쪽에는 판독문인데 여기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검진해서 하는 예시문인데 진짜 간단합니다. 첫째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해놨고 1 IM 시퀀스 IMT죠. 카로티드 벌브 프록시마 1cm에서 한다. 여기가 라이트 1cm에도 하기도 하고 또는 1cm 범위 내에서도 한다. 라이트, 레프트 이제 그걸 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스로마 오 아더 파인딩. 아스로마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다 그림에다가 아스로마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 동글동글한 거는 단축상이고 길쭉한 거는 장축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저먼트도 간단합니다.
CCA는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만 재면 되고 ICA는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앤드 다이스 벨로시티 둘 다 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동맥에 볼락하는 ICA, ECA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ECA, ICA는 레이쇼가 그러면 이제 CCA하고 ICA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레이쇼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ECA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를 측정해가 합니다.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버테브럴 아터리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테브럴 아터리나 ICA가 막히거나 그러면 버테브럴 아터리가 확장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도름이 있으면 그 서브크레비안 아터리가 막히면 버테브럴 아터리에서 혈류가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혈류의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스틸이 있으면 스틸에다 똥을 배치고 없으면 노에다가 똥을 배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폼이 벨로시티는 중요하지 않고 웨이브 폼이 어떠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노멀 웨이브부터 노멀이라고 똥을 배치면 되죠. 그게 뭐 지극히 초간단 판독문인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복잡한 것은 대부분 이제 보면 신경과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논문 쓰려고 복잡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논문 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료하는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IMT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으면 브레이크 기술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일 때는 스테노시스 벨로시티 측정해가지고 평가 그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나셰트나 ECST는 잘 하지 않습니다. 벨로시티가 제일 중요하니까 간단하죠.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은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할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 커피 한 잔.